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세 번째 WWDC 이야기는 맥OS입니다. 네, 새 맥OS 이름은 몬터레이예요. 이거는 캘리포니아의 해안 도시 이름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맥OS의 이름이 캘리포니아의 중요한 도시들 이름을 이제 돌려가면서 짓고 있는데, 네, 몬터레이도 좀 되게 낯설죠. 작년에 뭐 빅서도 그렇고, 네, 우리 잘 몰라도 어쨌든 이 이름들 때문에 이런 낯선 도시 이름들이 전 세계에 하나하나씩 알려진다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고, 이런 것들이 애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맥OS 몬터레이의 버전은 맥OS 12입니다. 네, 이게 맥OS 10 시절에는 뭐 10.1부터 시작해서 뭐 10.11, 12, 13, 그래서 10.15 카탈리나까지 이제 10 안에서 움직였는데, 지난해 빅서로 이제 11 벽을 뚫었고요. 올해 몬터레이는 12가 됐습니다. 이제 11점 몇이 아니라 또 OS 10의 틀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서 매년 iOS처럼 12, 13, 14 이런 식으로 이제 가려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맥OS 특징은 아이폰이나 뭐 아이패드에서 편한 것들 그리고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슥슥 가져오죠. 이번에도 아이폰에 들어간 뭐 집중 모드도 그대로 들어오고, 페이스타임도 기능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쉐어플레이도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에 들어간 뭐 콘텐츠 공유 기능 이런 것도 그대로 다 되고요.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당연히 애플이 모든 뭐 맥부터 아이폰까지 모든 기기의 경험을 똑같이 맞추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이긴 한데, 다른 이유를 또 같이 보자면은 요즘에 애플이 이 기본 앱들을 한 번에 만들어서 세 가지 운영체제에 동시에 빌드를 합니다. 프로젝트 카탈리스트를 하면서 아이패드용 앱을 한번 만들면 손대지 않아도 그걸 그대로 맥의 네이티브 앱처럼 이제 포팅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iOS, 아이패드 앱을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맥에도 똑같이 들어갈 수 있고, 이 세 가지 디바이스를 같이 고려한 앱 UI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도 뭐 한 번 만든 기능들을 뭐 맥에서 굳이 뺄 필요도 없고, 또 아주 간단하게 옮길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쇼컷입니다. 단축어죠. 이거 맥에 아직 없었나 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없었습니다. 맥에는 대신에 오토메이터라는 자동화 앱이 있었죠. 그게 이제 단축어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뭐 정확히는 바뀐다기보다는 서서히 전환이 되는 거고요. 오토메이터는 뭐 그대로 당분간 그대로 두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토메이터에 만들어놨던 그런 명령어들 이런 것들은 다 쇼컷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새로 추가된 기능 중에서 재밌는 거는 에어플레이 to 맥인데, 에어플레이는 기기의 화면이나 소리를 다른 화면으로 전송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영상 스트리밍 링크를 보내기도 하고 뭐 음악 재생을 넘기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폰에서 이 홈팟으로 음악을 전송하는 것도 에어플레이의 이제 한 기능이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HDMI로 디바이스를 연결한 것처럼 화면 그대로 이제 전송되기도 해요. 이게 뭐 구글의 크롬캐스트랑 조금 뭐 비슷한 면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애플 기기에서 애플 TV로 전송되는 게 기본이었죠. 그래서 애플 TV 같은 셋톱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음악은 홈팟 같은 게 필요했죠. 이거를 맥이 직접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맥 화면에 아이폰, 아이패드 화면을 띄울 수도 있고, 음악을 이렇게 뭐 아이폰으로 들으려고 하다가 요즘에 맥북 이런 오디오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맥을 스피커로 써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거나, 뭐 영상 같은 것들도 바로 재생할 수 있도록 에어플레이로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은 맥은 굉장히 훌륭한 디스플레이죠. 최근에 나온 아이맥 뭐 24인치 이런 것도 보면은 굉장히 좋은 디스플레이 달려있고, 또 따로 스피커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럴싸한 스피커가 달려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뭐 애플 TV 같은 거 써서 큰 디스플레이에 연결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그대로 맥에서, 내 맥북에서 아니면은 뭐 아이맥에서 재생할 수 없을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죠. 사실 기존에도 이렇게 맥에서 에어플레이를 받을 수 있는, 특히 이제 화면 미러링 쪽을 잘 해주는 그런 앱들이 있긴 했는데, 이거를 그냥 기본 앱으로, 앱이라기보다는 이제 OS의 기능으로 집어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외부 앱을 쓰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더 잘 되겠죠. 저는 가끔 가다가 강연할 때 이 아이폰 화면을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 이걸 잘 이용하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번 맥OS의 가장 하이라이트, 유니버설 컨트롤입니다. 맥의 키보드, 마우스, 트랙패드로 아이패드 아니면은 또 다른 맥을 제어하는 거예요. 정말 유니버설하게 컨트롤해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이패드뿐만이 아니라 맥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에 데모를 했던 것처럼 맥북 하나 놓고 옆에 있는 아이패드도
제어할 수 있고, 또 반대쪽에 둔 아이맥도 그대로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키보드, 마우스 그대로 다 쓸 수 있고요. 이전에 사이드카 같은 기능은 맥의 바탕화면을 아이패드로 확장해서, 그러니까 아이패드를 모니터처럼 쓰는 거였다면은, 이 유니버설 컨트롤러는 맥을 아이패드의 입력 장치, 키보드, 마우스로 쓰는 식입니다. 그리고 파일이나 클립보드 같은 것도 그대로 이제 복사, 이동이 되죠. 그래서 아이패드에서 작업하던 문서, 뭐 파일 이런 것들을 끌어서 맥으로 그냥 가져오면 그대로 붙습니다. 같은 바탕화면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기인데 땡겨오면 파일이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신기해 보이지만 기술적으로 따져보면은 뭐 기존의 에어플레이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뭐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에 보관해서 옮기는 거, 이런 거랑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기능이죠. 근데 그 파일을 옮기는 방법의 변화라고 보면 됩니다. 훨씬 직관적인 거죠. 애플의 OS들이 요즘 보면은, 특히 이번에 뭐 iOS 15 같은 거 보면은 UX가 좀 직관적이라기보다는 조금씩 안쪽으로 숨겨두는 게 많긴 한데, 이렇게 끌어다 놓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애플이 잘하고 있고 또 역시 끌어다 놓는 건 맥이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이 유니버설 컨트롤의 드래그 앤 드롭 같은 것들은 굉장히 괜찮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으면은 보통 이제 맥미니를 쓰는데 가끔 맥북 프로를 같이 놓고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막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걸 쳤다가 옆에 마우스, 키보드 또 옆에 좁으니까 키보드 옆에다 놓고 이렇게 쳤다가 막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유니버설 컨트롤이 되면은 그렇게 같이 써야 될 상황에서는 맥북만 놓고 쓰다가 뭐 맥미니에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유니버설 컨트롤은 맥과 아이패드의 연결성 그리고 연속성과 관계가 있는 기능이에요. 맥과 아이패드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붙는다는 이야기 제가 몇 번 드렸죠. 언젠가는 뭐 두 개가 통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계속 하시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 당장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일단은 애플이 WWDC에서 개발자들한테 두 OS의 통합은 없다 라고 발표도 했고요. 지금 아이패드 OS의 방향성도 보면은 아이패드의 색깔을 지우고 맥 OS와 합쳐지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아이패드의 색깔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터치가 되는 맥 OS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맥 OS 사용자들이랑 아이패드 사용자들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특히 이제 맥OS 사용자들은 이 운영체제 자체가 아이패드처럼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또 아이패드 이용자들도 이 앱들 환경이 맥처럼 바뀌고 메뉴가 맥처럼 보이면은 뭐가 좋을까요? 터치와 마우스는 사실은 뭐 공존할 수도 있지만 아주 터치에 최적화되어 있는 OS, 그리고 아주 마우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OS, 이렇게 구분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두 OS가 섞여서 어중간하게 되는 모습, 그런 거 절대 원하지 않을 겁니다. 둘 다 쓰는 사람이라고 해도 주로 쓰는 제품에 차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저는 아이패드 굉장히 좋아하고 진짜 많이 쓰지만 그래도 제가 일하는 컴퓨터의 오리엔테이션은 어쨌든 간에 맥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맥과 아이패드는 각각의 성격을 갖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서도 통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패드의 앱이 맥으로 넘어왔었고, 또 아이패드의 화면이 맥의 모니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맥으로 아이패드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운영체제가 하나가 되는 통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움직임이죠. 각각의 기기를 더 잘 쓸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기기가 이 기기를 더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의미의 통합이에요. 그래서 통합은 통합이지만 접근 방식이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들이 점점 더 맥OS에 또 아이패드 OS에 붙게 될 거고요. 또 그만큼 각 기기의 강점들, 특징들은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구독자님들은 M1 칩 이제 똑같이 들어가니까 아이패드에 맥OS 깔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보다는 이 개발 환경이 통합이 되고 내 작업들이 유연하게 내 기기들에 다 연결되고 또 그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구나 라는 좀 더 넓은 의미의 통합을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이 유니버설 컨트롤 되게 궁금한데 아쉽지만 지금 첫 번째 베타에서는 아직 안 되고 있고요. 베타2, 베타3쯤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기기는 옆에다 두면은 저절로 이제 인식해서 바로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어떻게 저걸 알지 생각을 했는데 데모에 나오는 거 보면은 처음 연결될 때 왼쪽, 오른쪽을 고를 수 있는 것 같아요. 화면 구석에 뜨는 막대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왼쪽, 오른쪽을 결정하는 그런 스위치인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이게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 다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WWDC 이야기는 사파리 이야기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전과 좀 큰 변화들이 있고요. 뭐 UI, UX도 바뀌었고 뭐 보안에 대한
좀 큰 정책 변화도 있어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